겨울생, 겨울은 해자축월입니다. 해자축월 개수일간 2025년 시작하겠습니다. 개수는 우로나 시냇물과 같아서 졸졸졸 흐르는데요. 해자축월은 추우니까 겨울에 계곡물을 구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는 이제 모두들 아시겠죠? 맞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자연을 덮쳐야 꽃이 피고 나비들이 날아오겠죠? 자월생 개수일간 2025년 을사년. 자, 날짜 체크하시고요. 먼저 현재 올해는 24년입니다. 갑진년. 갑진년 운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승자박이에요. 스스로 본인을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수에게 갑목은 상관,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입니다. 본인 행동, 말, 본인이 추구하는 것 모두 포함되겠죠. 그리고 진토, 정관이요, 관살이 자월생 개수는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하다고 세상에 이로운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절제력이 있어야 강함이 빛을 발하는데, 이 진토 역할은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수와 만나면 물로 변합니다. 억제해줘야 될 관살 정관 토가 억제는 못하고 자기를 더 강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관이 합거됐습니다. 정관은 여자 사주에서 남자인데 내 남자가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혼했거나 헤어졌거나. 5월생 개수가 이혼수가 갑진년이에요. 또 정관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니까,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순 없잖아요. CEO라도 회사에서 전혀 일이 풀리지 않았겠다. 그리고 억제하는 정관이 합거됐으니까 관제구설 시비, 법적 시비에 휘말렸을 거다. 2024년에는 복잡한 해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월생 개수가 지지에 술토까지 있었다, 또는 무토까지 있었다, 갑진년이다. 갑무충, 진술충, 나를 억제하는 용신이 모두 충파됐습니다. 무술이 용신이라면 갑진년에는요, 이분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면 뭐를 해야 되냐? 연애하면 되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흉한 걸 길하게 바꾸는 거, 아니면은 돈 들여서 뭘 했다, 지금 망했을 가능성이 크죠. 25년에는 어떨까요? 을사. 아까 첫 화면에서 봤듯이 얼어붙은 시냇물을 표현을 했는데, 을목은 조한 기운이고 사화는 열, 뜨거운 기운이니까 계곡물에 봄이 옵니다. 봄이 왔다는 의미는 내가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 자체가 세상에 먹히는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25년에는 그게 모두 내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조우가 해소되지 않다면 남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본인도 본인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꾸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더 좋으려면 을사니까 천간에 화가 있고 지지에 목이 있다면 더욱 이익이 커집니다. 25년에는 화목이 없더라도 을사 자체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성운을 한번 따져본다면, 남자라면 사화가 재성이 여자 글자가 기란 역할을 하니까 새로운 여자에게서 기존 만나고 계시던 분도 포함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봄이 오게 합니다. 여자분 같으면 숨겨둔 남자, 내세울 수 없는 남자와 인연이 돼서 그 남자 도움이 크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병, 경, 무가 숨어 있는데, 어쨌든 무게 합이 되니까 내세울 수 없는 남자가 뭐죠? 사내 커플이라든지, 세상에서는 용납하지 않은 관계인데 유부남이라든지. 유부남을 만난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해월생. 아까 자월생은 12월 달이고요. 해월생은 11월인데, 자월생을 먼저 한 이유가 갑진년이 아무래도 공황 상태일 것 같아서 먼저 보시라고 한 겁니다. 날짜 체크하시고요. 양인월이죠. 개해. 이런 분들하고는 대립해서는 안 돼요. 크게 싸웁니다. 이분이 뭔가 자기 주장을 해월생 개수일간이 내세운다면 그렇다라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깨달아요. 잘못된 거를. 이분하고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니까. 자수성가 하겠죠? 월지를 등령했으니까 선빈 후부.
어떻게 자수성가를 할까? 일단 운을 제외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재관격이다. 토가 용신이고 화가 생해준다. 그럼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유형, 천천히 반드시 어느 곳에 소속되면서 성장하는 유형이에요. 회사나 공직자겠죠? 아니면 식상생재, 목화로 이루어졌다. 이 강한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 그렇다면 스스로 이런 분들이 CEO가 돼야 됩니다. 창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창조해서 뭔가 아이템 만들어서 고생하다가 스스로 이룰 수가 있어요. 목화는 CEO, 토화는 회사나 공직자,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해월생 개수일간이라면. 을사년은 어떨까요? 나쁘지 않죠, 을사년. 하지만 역마가 사해충, 엄청난 변화가 있겠다. 혼돈이 이어지겠다. 을사년에는 수와 화가 충돌하니까. 그리고 겁재가 재성을 겁탈하는 상이잖아. 사화가 재성이니까. 겁재가 재성을 겁탈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해월생 개수일간이 어쨌든지 사화 재성운이 오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 하시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규칙이에요. 사회 암묵적인 규칙. 돈 쓰지 않을 거면 돈 자랑을 하지 말라. 절대로. 또는 재물로 인해서 쟁투가 벌어집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친인척들, 형제자매,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렸다면 농공행상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이걸로 인해서 또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어요. 25년에는 수와 화의 충돌이 비겁쟁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수 옆에 임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수월합니다. 수생, 목생, 사화. 이거는 비겁쟁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순리적으로 일이 풀리겠다. 그런데 심심하면 역동적인 삶도 인생에서 또 필요하더라고요. 순탄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또 역동적으로 남자 같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좋을 때 더 좋고 안 좋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자, 25년에는 쟁투를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축월생 개수 을사년 임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축월생 개수가 반드시 을사년에 있어야 될 글자는 금이다. 그래야 개수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리적으로 간다. 일이 을목부터 출발해서 순리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없어요. 금이 없거나 금이 멀리 있어요. 그냥 시지에 있거나. 그럼 이 축토가 뭡니까? 편관이죠. 편관은 여자 사주에서 남자입니다. 남자나 회사. 축토 속에는 개수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뿌리를 내리지만 금이 없다면 토생금, 금생수가 안 되니까 뿌리만 내리고 있지 이 축토가 결정적으로 나를 웃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관살이 축토가 날 생겨주는 게 아니니까. 금이 없는 분들은 회사는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하자. 이 회사를 통해서 임원이 목표다.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를 말자. 다른 목표를 생각하자. 회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남녀 공통을 말씀드린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편관, 축토가 편관 남자니까 그냥 이 남자가 옆에 있어주는 존재 자체로 내 남편 존재 자체가 고맙게 느껴지자 남편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든지 남자로 인해서 내가 밝게 웃는다든지 기쁘다든지 이런 건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내 사주가 그러니까 내 사주가 금이 이쁘게 있다면 회사나 남자를 통해서 웃는 일만 발생하는데 금이 없다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인드는 나에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거는요,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공허합니다. 그분만, 그 사람만 내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하지만 기대를 저버린다는 냉소적인 태도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도움되는 스탠스일 수 있어요. 내가 잃은 거는 단지 사랑과 믿음이에요. 이거는 옅어졌지만 때로는 사랑과 믿음이 냉정보다 못하다는 거. 이제 일간 10간의 25년 운세를 마쳤고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